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물론 보도는 됐지만 굉장히 많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란의 핵 물리학자 모셴 파흐리자데 박사가 암살당하는 일이 있었죠. 11월 27일 그야말로 백주 대낮에 암살을 당했는데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은 컨펌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원격 조종되는 기관총으로 암살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만 들어도 뭐 대단한 기술이면 틀림이 없고, 그리고 엄청난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요. 네, 대체로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인 모사드가 저지른 일이다 라고 모두 중론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파흐리자데 박사는 이란의 핵 물리학자로 이란이 20년 가까이 이끌어오고 있는 프로젝트 아마드, 즉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을 총지휘하고 있었던 책임자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정말 눈에 가시처럼 싫었으니까 진짜로 없애고 싶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이란 핵물리학자 중에서 암살을 당한 사람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무려 5차례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4명의 핵물리학자들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모두 이것은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인 모사드의 짓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했었죠. 모든 국가가 첩보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CIA가 있고요. 또 러시아는 FSB가 있죠. 그리고 영국에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본드, 제임스 본드 하는 MI6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사드는 어떻게 보면 좀 악명이 높은데요. 왜냐? 암살을 정말 밥 먹듯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숨기지도 않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 암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하고는 척을 지거나 원수지간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측의 반응은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라고 하죠. 네, 확인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러면 우리가 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모사드는 어떤 기관이냐? 1949년에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하죠. 근데 이 모사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좀 타기 시작한 것은 1960년입니다. 바로 나치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납치를 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 일 때문이죠. 유태인들을 수용소로 보내서 가스실로 보내 학살을 하는 그 계획을 짠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아이히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히만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가서 본인을 숨기고 그리고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모사드가 정말 끈질기게 이 아이히만이 어디 있는지를 추적을 해내서 아르헨티나로 몰래 침투합니다. 그리고 납치를 해서 이스라엘로 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아이히만은 사형을 당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 간에 굉장한 외교 분쟁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은 맞거든요. 아르헨티나 영토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사람을 납치해 간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아르헨티나 쪽에 사과를 했죠. 그리고 이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르포 형식으로 뉴요커에 기고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로 책을 펴낸 한나 아렌트의 아이히만 인 제루살렘, 즉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은 정말로 유명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리고 1972년 뮌헨 올림픽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였던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올림픽 대표 선수들 그리고 코치들을 인질로 삼아서 인질극을 벌인 적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인질이 되었었던 그 이스라엘 선수와 코치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당시 도망치거나 혹은 나중에 풀려났었던 검은 9월단 그 조직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엔 모두 암살을 합니다. 이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뮌헨이라는 영화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사드는 이스라엘인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할 때 꼭 구출을 해내고, 그리고 이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집단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가서 소탕을 하든지 혹은 암살을 하고, 그리고 물론 첩보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의 정보도 수집을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이란의 핵물리학자를 노렸을까? 네, 사실 2018년에 이 모사드가 이란의 핵 개발 계획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훔쳐오는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네탄야후 총리가 TV에 나와서 이 이란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흐리자데 박사를 다 거명을 해요. 얼굴까지 보여주고 이름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2년 후 파흐리자데 박사가 암살을 당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특히 모사드의 소행이다 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이란이 굉장히 힘든 한 해를 겪었죠. 연초에는 술레이마니 사령관이 이 미국의 드론 공격 때문에 암살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바로 이 파흐리자데 박사가 또 암살을 당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란 정부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할 것을 보고 조금은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때는 정말 이란이 힘들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다면은 뭔가 좀 핵 합의가 한 번 더 이루어지면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이란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해서 우린 쐐기를 받고 절대 반대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파흐리자데 박사가 암살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냐?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은 올스탑이 되느냐? 제가 핵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은 이란 핵 개발 계획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파흐리자데 박사가 사망했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올스탑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딜레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들 전망들을 하더라고요. 그걸 이스라엘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암살이라는 방법을 택했을까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때 이스라엘은 상당히 밀월 관계를 유지를 했었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몸서리치기 굉장히 싫은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막간의 상황을 미묘하게 이용을 해서 미국 측에 특히 바이든 쪽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란이 핵 합의를 하는 게 싫다. 절대 하지 말아달라. 이 정도로 싫다. 이런 압박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뭔가 좀 기류가 달라질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한다든지 긴장 상태를 악화시킨다든지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이란과 핵 합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명분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월에 술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미국 측에 굉장한 보복 행위를 하지는 못했어요. 이라크에 있는 공군기지를 공습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굉장히 큰 보복 행위를 하긴 좀 어려울 것이다. 한간에는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프락시를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에는 조금은 힘든 환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짜증이 날 거예요. 토니 블링컨이라든지 제이크 설리반이라든지 이 두 사람 모두 2015년 이란 핵 합의에 관여를 했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든 뭔가를 좀 처리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암초를 만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이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중동 정책은 어떻게 될지 네, 이것이 과연 기폭제가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